일단은 장미 크기를 하나 잡으세요. 얘를 동그랗게 싹 그리셔도 되지만 장미 잎사귀에서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살짝 점으로 표시한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장미 크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외곽에서 이렇게 장미 잎사귀 외곽의 형태를 대충 끊어놓고 장미의 중심부, 장미 중심부의 위치를 살짝 잡으세요. 네. 장미도 잘 보면 이렇게 앞모습과 옆모습으로 나눠지죠. 네. 일단 여기 와글와글한 잎사귀들의 형태를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기는 하나로 묶어버리죠. 묶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 위치. 저는 다 그리지 않을게요. 일단 그래서 휴지 없으시죠? 휴지 조금만 주실래요? 네네, 됐어요? 그냥 요 휴지면 돼요. 안으로 밀려 들어가도 돼요. 어? 안으로 밀려 들어가도 돼요. 겁내지 마시고요. 제가 아래쪽은 색을 밀려 들어가는데 요 위쪽은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게. 자, 일단 지우개로.
쓸데없죠.
예, 어서 오세요. 됐어요? 저는 회색을 네, 거의 안 쓰거든요. 네. 회색을 써도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요. 회색이 참 좋은 색이에요. 그래요? 회색을 정말 거의 진하게 하시는 게 쓰시는 거죠? 사람들 쓰는 잘 몰라서 회색. 회색이 그 받쳐주는 색. 회색은 색이 많은 부분을 뒤로 쑥 물러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도를 훅 떨어뜨려주는 힘이 있어요. 검정도 마찬가지고 흰색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다 무채색이잖아요. 무채색들은 색을 물러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검정색 같은 경우는 안료의 검정으로 그늘색을 만든 거기 때문에 얘 자체가 까만색 자체가 다른 색깔하고 섞였을 때 채도를 훅 떨어뜨려서 너무 탁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사이사이에 회색을 넣으면서 회색의 느낌도 느껴지지만 이 녹색의 어떤 선명한 느낌을 살짝 뒤로 물러나게 하는 효과도 주고 이 회색이 이 붉은색하고 만났을 때 제가 이 아래쪽은 그늘지게 하면서 붉은색 자체를 채도를 훅 떨어뜨렸죠. 명도도 떨어뜨리고 그 얘를 조금 더 채도가 높은 색깔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회색을 써줘 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가시죠? 네. 얘는 얘한테 회색은 색이 없는 색이에요. 네. 근데 얘는 붉은색이긴 하지만 채도와 명도가 굉장히 낮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 채도의 성질, 붉다라는 성질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회색을 쓴 거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더 채도가 낮은 색을 써서. 그렇죠. 그러고 대신에 얘의 이 붉고 진한 어두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쪽에 명도가 밝은 회색의 느낌을 써서 얘는 색깔도 있으면서 진해라는 거를 옆에서 써준 거죠. 그럼 얘가 회색으로 싹 도려내면 얘가 더 강조되겠죠. 그렇지만 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형태잖아요. 여기는 들어 올려지고 얘는 오히려 그 뒤쪽 잎사귀 쪽에 붙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제가 들어 올리는 여기 공간하고 얘가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는 밝은 부분에 회색을 썼지만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녹색으로 붙여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녹색을 싹 써서 내가 이런 녹색을 썼단 말이죠. 녹색을 써서 얘를 붙이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잎사귀 안에 녹색의 느낌을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붉은 색깔하고 섞였을 법한. 그렇게 되면 이 꽃잎이 얇구나 라는 느낌도 살려줄 수 있고 얘가 더 아래쪽으로 쑥 이쪽에 더 들러붙는 효과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더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밀어 놓는 거죠. 형태를 무너뜨려요. 슬쩍 이 색이 여기 밀고 들어가 버려. 헉, 붙었죠. 뒤로 슉 해서 여기랑 모호해지잖아요. 형태가 모호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붙게 여기 붙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놔둬야 되느냐? 때론 이렇게 놔둬도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여기는 그냥 들러붙게 만들어도 좋지만 그래도 떼고 싶어. 붙였는데 또 떼고 싶어. 또 떼고 싶어. 그러면 뗄 수 있는 요소를 한번 거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뗄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뭐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살짝 하나 점 하나 찍어줄게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네, 잎사귀 뒷면, 꽃잎 뒤쪽에 어두운 그 초록 잎사귀 부분에 짙푸른 느낌? 짙게 푸른 느낌을 하나 톡 찍어줬어요. 그러면 얘가 푸른 잎이 일로 타고 들어왔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푸른 색깔하고 비슷한 색깔끼리 자기네들끼리 뭉치고 약간이라도 붉은 기운이 있는 것들은 붉은 쪽으로 가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거죠. 점 하나로 그 효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세요? 재밌죠? 네. 참 재밌죠? 네. 이게 이제 색을 조절하고 색의 힘의 그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그 색채학에 대한 이론적인 거나 그 색끼리 색의 힘을 조율하는 거. 근데 색의 힘은 서로 보색끼리는 서로 부딪혀서 팍 부딪혀서 그 힘이 너무 세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상자로 하여금 어색하고 뭔가 기분이 좀 나빠. 왠지 모르는데 기분이 나빠. 근데 그걸 조율하는 방법은 그 부딪히는 힘이 센 것들을 같은 면적으로 부딪히게 할 거냐, 면적을 서로 크고 작고 크기를 줄여서 크기에 대비를 줘서 그거를 힘을 약화시킬 거냐, 아니면 경계선을 만들어 줄 거냐. 빨강 파랑 두 개 힘이 너무 세단 말이에요. 빨강 초록의 힘이 너무 세. 근데 다행히도 여기 밝은 선이 하나 촥 왔죠. 그러니까 경쾌해지잖아요. 이 색의 느낌도 있고 이 색의 느낌도 있고, 그죠? 네. 그게 이제 또 요 라인의 힘인 거죠. 라인의 힘이 이 붉은색의 힘보다 약해지면서 명도는 밝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붉은색과 초록색이 부딪히는 힘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재밌죠? 재밌어. 이거는 저기 목소리는 뺄 거야. 이 중요한 건 여기 와서 배워야지. 여기서 배울 수 있다고 적어놔야겠어요. 아까 밑에 적어야 적어야겠어요. 여기 하지 못한 네,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이걸 근데 네, 판넬이요 네. 뭉툭하잖아요. 네. 이렇게 딱 그렇게 하이라이트처럼 할 수 있는 거는 네. 필력의 차이인 거예요? 어떻게 그거는 또 알려줄게요. 이거는 그러고 보니까 능력. 이 면을 이렇게 나누는 게 저기 이 뭉툭한 거는 어떻게 면이 계속 나눠져? 보면서 그죠? 다 무게질 것 난 같고 그것도 몰랐네. 쌤이 잘해서라고 생각했지. 이게요. 뭐냐면요. 도구의 성질을 잘 활용하면, 도구를 가지고 놀려면 도구를 알아야 되잖아요. 많이 안 써봐도 알아. 뭐냐면요. 나 많이 써봤지. 모서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 모서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모서리 다 돼. 모서리 다 되는데, 이게 내가 작품에다가 더 신경을 쓰는 분들은 얘를요, 깎아서라도 써요. 부러뜨려서라도 그 모서리의 날카로운 선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깝지 않아. 그리고 턱 부러뜨려 착 쓰거든요. 근데 이제 또 물건을 아끼시는 분들은 이거 부러뜨리는 거 못한단 말이지.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어떤 걸 쓰시냐면요. 하드 파스텔을 쓰시면 돼요. 하드 파스텔. 저는 그냥 동그란 부분에 요런 각진 부분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싹 날카롭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끝에 각을 이용하잖아요. 우리 연필선 연습하는 것도 똑같아요. 계속 쓰다 보면 뭉뚱그려져 가지고 이 면이 둔탁해지기 때문에 둔탁한 선밖에 나오지 않은데, 날카로운 선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끝을 뾰족하게 갈거나 자꾸 이렇게 연필을 돌려가지고 그 모서리 부분을 찾아서 선을 가늘게 쓰잖아요. 얘도 그런 거예요. 얘도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고 그게 여의치 않아. 너무 이게 막 쓰다 보니 이런 것들 일부러 이렇게 그 모서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러진 것도 버리지 마시고 그런 데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선생님 계속 네.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네. 문질렀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이색 문질렀다 저색 문질렀다 하는데 색이 네. 지금 거의 안 섞이거든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 이렇게 닦으세요? 모르는 사이에 그죠. 쓱 닦죠. 닦았을 때 한번 이제 여기에 묻어는 있는데 깊이 묻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오죠. 깊이 묻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거고 내가 여기를 썼는데 그걸로 문지르면 나와요. 저도 나와요. 딱 닦는데 요령은 수건을 하나 여기 무릎에 까세요. 네, 수건을 무릎에 깔고 한 부분에다 스프레이로 살짝 적셔 놓으세요. 마른 거와 적신 거를 두 개를 같이 놓고요. 젖은 거 한 번, 마른 거 한 번. 젖은 거 한 걸로 이렇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젖은 거 한 번, 마른 거 한 번 하고, 그러니까 네. 관객들은 여기에만 꽂혀 있잖아요. 모르는 사이에 싹 비결은 여기 있는 거죠. 손을 깨끗이 해서 싹 문지르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성질이 이 소프트 파스텔은요, 이 위에 얹어지는 두께감 이렇게 두께감이 애지간히 얹어졌을 때는 내가 이 문지르는 힘으로 색을 섞고 있는 거예요. 손을 갖다 대지 않으셔도 돼요. 이 문지르는 힘으로 그 밑에 있는 색깔들하고 쓱 섞이게 해주시면 굳이 내가 손으로 문질러서 탁하지 않게 해줄 수가 있죠. 그러고 그럼 이렇게 색을 많은 걸 써야 되나요? 색은 많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파스텔은 이게 건식 재료잖아요. 습식 재료가 아니어서 물이나 뭐 그런 걸로 혼합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섞어줘야 된단 말이죠. 섞어서 가루들을 서로 혼합된 것처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손이라는 걸 자꾸 쓰게 되죠. 뭔가 다른 도구를 문지르는 도구들도 요즘 많이 나왔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손으로 자꾸 밀착을 시켜줘야 되는데 밀착의 정도가 내가 손이 오염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루들이 흘러내리고 다른 부분에서 흘러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예쁘게 혼합되지 않아요. 그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예쁘게 만들어진 색을 선택해서 그 위에 또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채도를 눌렀잖아요. 채도를 누르고 어둡게 그늘을 잡아줬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느냐? 아니고요. 여기서도 꽃잎이 하늘하늘 올라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뭉쳐졌긴 했지만 살짝 드러내야 할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정말 예쁜 색을 혼합해서 만들어진 이 색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조금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색깔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